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옥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결국에는요, 27만 원을 탈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장중에 최고가인 27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가 왜 현재 가격 27만 원에 마감했는지, 그리고 알파벳이 AI 투자를 최대 2,050억 달러까지 늘렸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덜 올랐는지, 그리고 내일 27만 3천 원 이 자리를 뚫으면 어디까지 확 열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알파벳은 뭐라고 썼죠? 투자 확대, 그쵸?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썼죠? 알파벳 투자 가속기 달았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 AI는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현재 오늘 이 상승만 보고 흥분해서 따라 붙어도 안 되고요. 고점에서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겁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27만 원 탈환은 끝이 아니라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기분 좋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삼성전자 대세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보자 라고 해서 대세 상승 4글자만 댓글로 힘차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 시간 정확하게 본장이 끝난 직후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요 9,500원 오른 27만 원 상승 3.65%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는 본장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 9천 원이고요. 장중 최고가는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최저가는 바로 이 시간 26만 3천 원까지 내려갔죠. 거래량과 거래대금 역시나 전일 대비했을 때 현재 본장이 끝나는 기준으로 전일 대비 64%에 조금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 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숫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바로 상승률 4%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넥스 트레이딩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요, 움직이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매수세는 살아있지만 최고점인 27만 3천 원 위의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이것은 삼성전자 차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늘의 캔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KRX 본장 기준 26만 9천에 출발해서 장중의 최저점 26만 3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시가보다 6천 원이나 밀렸던 거죠. 장 초반에 매수했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불안했을 겁니다. 와, 또 시작이네. 아니, 알파벳 실적도 호재고 이미 이거 다 선반영된 거 아니야? 다들 이 AI 투자 다 눈치채고 미리미리 선반영돼서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퀘스천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삼성전자는요 26만 3천 원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분본으로 봤을 때 26만 3천 원을 찍고 그대로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면서 27만 3천 원까지 약 1만 원을 끌어올렸고요. 여기에서부터 쭉 끌어올렸고 또다시 한 번 더 조정과 다시 한 번 더 반등, 본장이 끝나는 시간은 27만 원 그 위까지 잡아당겨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 일본 캔들로 보게 되면 아래 꼬리가 상당히 조금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만 3천 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을 받아낸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또 종가가요 26만 9천 원대보다 위에서 끝났죠. 27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다만 장중의 최고점인 윗꼬리를 달았다. 27만 3천 원보다는 살짝 그 밑에였다. 막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익 실현 물량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의 차트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만 원 마감은 분명히 너무너무 잘한 마감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돌파 마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7만 원을 회복을 했고 27만 3천 원 돌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차트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한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재료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과 AI 설비 투자 확대입니다. 알파벳 2분기 매출은요 1,198억 달러로 전년 동기했을 때 24%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7조 원이죠. 그 중에서도 시장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구글 클라우드였어요.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요 대략 한 248억 달러예요. 전년기 대비했을 때 무려 82%나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AI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알파벳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알파벳은 올해 설비 투자 예상치를 기존에 1,800억에서 1,900억 달러에서 1,95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다시 올렸습니다. 상당 기준을 보면은 무려 2,050억 달러예요,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 원이 넘어요.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알파벳이요. 돈을 더 쓴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더 사고요.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확보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맞아요. HBM입니다. 서버용 D램이에요, 여러분들. 고용량 SSD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알파벳 주가가 시간 내에서 약세를 보인 것보다 알파벳이 바로 AI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렸다는 그 사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파벳이 실적이 좋았는데 왜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에서 떨어졌나?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또 알파벳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에는 왜 호재죠? 이것은요. 알파벳 주주와 반도체 공급업체 주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요. 2분기에 대략 한 449억 달러 이 설비 투자로 집행을 했고요.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알파벳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투자는 늘어나는데 그 투자금은 언제 이익으로 회수할 건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알파벳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 누군가는 서버 공급을 하고 누군가는요 AI 가속기를 공급을 하고요. 누군가는 바로 HBM과 D램, SSD를 공급해야 됩니다. 알파벳의 비용이 삼성전자는 매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시장에서 좋아한 것은 알파벳의 주가가 아니라 알파벳의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라는 그것입니다.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알파벳은 어땠습니까? AI 투자를 줄이지 않고요. 오히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사이클을 당장 꺾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303조 원 투자 확정이라는 걸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정확한 구글향 HBM 공급량과 계약 금액은 모두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구글의 300조 원 투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다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알파벳의 AI 투자 확대는 전체 메모리 수요는 명백한 호재이고 우리의 삼성전자가 실제 수혜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HBM 공급 확대와 고객사 점유율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주 여러분들, 좋은 재료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계좌에서 수익을 이것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갔다라고 해도 중간에 10%씩, 15%씩 흔들리면요. 비중이 큰 분들은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은 27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지만 바로 그 위에인 27만 3천 원 여기 윗골이 있죠? 이 윗꼬리에서 또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28만 원 요 라인 구간과 28만 5천 원대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매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이 너무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 평균 단가가 높아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혹시라도 추가 매수 가격을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조용히 띄워놓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요. 3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장마감 수급과 넥스트 트레이딩, 애프터마켓, 그 다음 거래 시초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대응 기준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상승을 외치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격과 수급을 바뀔 때마다 바꿔가면서 대응도 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익 좋다 이거야. 네, 수익 여러분들 너무너무 간절하시면 바로 여기 소통방에서 오늘도 7% 수익으로 여러분들 몇 시에? 오후 2시에 수익을 읽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초가 대응, 종가 대응, 장중 베팅 이렇게 세 가지 베팅을 그날 맞춰가지고 일단 내 계좌에 빨간불 하나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간불을 한번 기둥을 세워놓고 심리 안정시키고 나의 메인 종목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전자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전자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끌어안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요. 뭐라고요?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아직까지 안 누르셨나요? 구독자분들께만큼은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고고 행진 댓글 한번 힘차게 날라주시고 남겨주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수급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 최종 순매수 수량이요 100%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넥스트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쵸? 따라서 오늘 외국인이 몇 주를 샀고 단정하는 숫자가 있다면 장중의 추정치인지 최종 확정치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현재는 본장 기준 마감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거래원 제외에서는 외국계 창구 매수가 매도보다 약한 130만 주 정도 되네요, 여러분. 메릴린치 창구에서 매수 상위의 이름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투자자 국적을 확정하는 외국인 최종 순매수 데이터가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다만 바로 전날 7월 22일까지는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 전체에서도 장마감 직전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요. 둘 다 빵을간불을 켜고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또 나홀로 순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오늘 시장 상승이 개인의 단기 추격 매수만으로 만들어진 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만 최종 확정 수급은 넥스트 트레이딩이 끝나고 나서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몇 주 샀다는 그 숫자를 억지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 외국인이 우리의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 매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창구계에서 매수 우위가 확인됐다라는 그 방향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들이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3.65% 올랐는데 SK 하이닉스는 5%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알파벳 투자, 알파벳 AI 투자들 늘렸는데 왜 SK 하이닉스가 더 강했을까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AI 투자 확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HBM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HBM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반 D램과 랜드, 서버용 메모리 SSD와 HBM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다라는 그 장점은 있지만 HBM 하나만 놓고 보면은 시장의 신뢰를 더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현재 우리 삼성전자의 이익이 아무리 크게 증가를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 고객사에 대해서 HBM 얼마나 계속 공급할 건데 얼만큼 더 늘어날 거야? 여기에서 HBM4에서는 SK 하이닉스와 격차를 줄일 수는 있을까? 파운드리 적자는 언제 줄어들 건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려면 이 질문을 숫자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가장 중요한 다음 일정이 7월 30일이죠. 오전 10시 그때 2분기 상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미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은 엄청난 실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주가는 잠정 실적 발표 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 실적을 먼저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아. 2분기에 얼마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3분기와 4분기에도 이익이 더 상승해서 늘어날 것인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가? HBM 출하량과 수익성이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파운드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아픈 손가락이 효자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에는 단순하게 89조 4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업 부분별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죠. 특히 우리 삼성전자 경영진이 HBM4 고객사를 확대하고 차세대 HBM 공급을 일정 메모리 가격 그리고 파운드리 가동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뒀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알파벳이라는 외부 고객이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이때 삼성전자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늘어난 주문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가져오고 있는 것인가? 바로 7월 30일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는 날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삼성전자 한국거래소 정규장 종가는 27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하지만 현재 넥스 트레이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 8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27만 원으로 완전히 끝났다고만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KRX 정규장 종가는 27만 원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시청했을 때 넥스트가 같이 올라갔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빠졌을 건지 아니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인들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삼성전자 우리 지금 이제 티어 올라가서 확인하자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삼성전자의 그때그때 브리핑, 실시간 대응까지 그리고 장마감, 장 이후, 장 전까지 모조리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로 내일 대응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7만 3천 원이에요. 오늘의 요 꼭대기 최고점이죠. 27만 3천 원. 그리고 나서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30분 이상 지켜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표가가 27만 9,500원에서 28만 원까지입니다. 28만 원요. 심리적 가격이면서 최근 매물이 다시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이 26만 9천 원에서 27만 원이에요. 오늘 시가와 종가에 위치한 자리죠. 내일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26만 9천 원에서 밀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지킨다면 27만 원까지 지킨다면 흐름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26만 6천 원에서 26만 7천 원입니다. 오늘 장중 상승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던 중간 부분이에요. 자, 분봉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흔들렸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간 구간을 어떻게 또다시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방어 구간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는 단기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이 오늘 최저점 26만 3천 원입니다. 자, 이 구간이 아래 꼬리가 달린 맨 아래짜리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기 방어선입니다. 자, 단기라고 말씀드렸어요. 26만 3천 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 오늘 형성된 아랫꼬리의 의미가 약해져요. 그리고 잊혀집니다. 자, 그 경우 전일 종가인 26만 500원 부근까지 갭을 메우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됩니다. 자, 경비경처럼 경계를 이빠이 해야 되는 자리가 26만 3천 원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27만 3천 원 돌파선, 27만 원은 추세 유지선, 26만 6천 원은 그리고 26만 7천 원까지는 1차 뭐요? 대응선입니다. 그리고 최종 26만 3천 원 요 자리 최종 우리가 경계하고 방어해야 되는 방어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파선, 유지선, 1차 대응선, 최종 방어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비중과 내 시드머니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가격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장중에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장 시작과 동시에 2%, 3%씩 움직이면서 공포와 욕심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평균 단가가 여기 꼭대기 위에 있는 28만 원 위치에 계신 분들 그리고 20만 원 초반의 아래 구간에 계신 분들은 대응 방법을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서 일부 비중 조절이 필요한 분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잘 안 보이시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안심 링크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누르면 제 전화번호 자동으로 세팅되고요. 그리고 문의라고 자동으로 세팅돼요. 그 옆에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전송만 해주시면 저한테 바로 꽂힙니다. 자, 구독자 전용 비밀 소통방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놓은 공개 소통방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이런 수익 매일매일 내면서 안정적으로 여기 삼성전자를 한번 쳐봅니다. 삼성전자 치면 삼성전자의 대응 바로바로 설명 같이 해드리고요. 투자 심리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메인 종목뿐만 아니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까지 자, 목표 매수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게끔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꽂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선택, 어제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0, 4, 탐, 8. 공포에는 뭐 하라고요? 사고요. 탐욕에는 뭐 하라고요? 파세요, 여러분들. 비중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과 비중을 몇 프로를 팔고 절반을 팔 건지 몽땅 다 팔 건지 장 상황과 앞뒤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옥순이가 두 손을 꼭 잡아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오늘 얼마요? 27만 원. 본장 KRX 기준으로 3.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7만 전자를 회복했죠. 지금 살짝 또 넥스트에서 조정이 되고 있지만 확인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장중의 최저점 26만 3천 원까지 밀렸지만 저점에서 뭐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26만 9천 원 위로 회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더 점핑해서 올라왔다. 27만 원까지 올라앉았다. 셋째, 오늘 상승의 핵심은 알파벳의 단순 실적 호조가 아닙니다. 구글 클라우드가요 82% 성장을 했고 알파벳이 올해 AI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2,050억 300조 원 이상을 확대하겠다라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이 알파벳의 막대한 투자가 바로 HBM, 서버용 D램, SSD, 기업용 SSD 이 수요에 긍정적이지만 우리 삼성전자의 실제 수요 규모는 공급량과 고객사 점유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이라고 댓글도 같이 남겨주세요. 소통하고 호흡하는 옥순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이 바로 외국계 거래원에서 약 한 70만 주 이상의 매수 우위가 추정됐지만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순수 매수량은 정확하게 넥스 트레이딩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이 바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오른 그 이유는 여전히 AI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HBM의 선두 기업이 먼저 방영받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삼성전자의 다음 중요한 날짜 일정 7월 며칠이라고요? 네, 7월 30일입니다. 오전 10시에 2분기 상세 실적 발표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여기 최꼭대기에 있는 27만 3천 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지난 몇 주 동안 주가가 너무 크게 흔들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좋은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떨어졌고 반도체 호재가 나와도 다른 종목보다 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만 원을 다시 봤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오랫동안 기다린 가격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에요. 오늘 상승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왔고 저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알파벳이라는 강력한 뭐요? AI 투자 재료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27만 3천 원을 완전히 돌파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이 공식 실적으로 모두 증명된 것도 아니죠.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아니고요. 지나친 공포도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7만 3천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27만 원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외국인의 최종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7월 30일 삼성전자가 하반기 자신감을 얼만큼 보여줄 것인지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식은 단 한 번의 뉴스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뉴스가 주문으로 연결되고 주문이 뭐로? 매출로 연결되면서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주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파벳은요 AI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줬죠.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 신호를 실제 실적으로 받아낼 차례입니다. 저 옥순이는 오늘 올랐다고 무조건 30만 원 간다 고고행진 외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갈 거예요. 갈 거긴 합니다. 30만 또 뛰어넘고 40만 전자 뛰어넘고 50만 전자 뛰어넘어서 저 맨날 옥순이가 외치는 거 100만 전자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는 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고요. 캔들을 파악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살짝 밀렸다고 끝났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살짝 올랐다고 해서 축제의 분위기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격과 수급, 실적 하나를 확인하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자국도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 옥순을 위해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는 끝까지 같이 가자, 함께 합시다 라고 4글자, 5글자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의 영원한 수익 파트너 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